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공부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선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그때 그 기에서 존재로 이렇게 나올 때 일기가 유행하면 음양으로 되고 음양 대대로 하면 오행이 나고 오행이 작용하면 만사만물로 나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가 정하고 편하고 그 다음에 색하고 정통 편색 전기를 받고 그것이 잘 유통되고 치우친 기운을 받고 그것이 막혀버리면 이게 사람과 다른 존재들의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과 편에서 사람과 다른 존재가 구별이 되고 사람 존재에서도 왜 성인과 분자와 민이 생기는가 오행의 전기를 받긴 했는데 그것이 잘 유통되면 위로 올라가고 잘 하지 않으면 밑에 간다고 했잖아요. 물 중에서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색하기 때문에 정통 편색으로 선천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노력을 하나 그러면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변화 과정 가능성과 함께 이것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부가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수도지휘교입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수도지휘교. 도대체 교육은 뭡니까? 유학은 간단해요. 수도지휘교, 본래 성회복, 생명다움과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생명다움으로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 되는 거고 하나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건 인간다움이에요. 그걸 회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인간과 모든 존재들이 갖게 하는 것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천인 합의를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천인을 합의를 하기는커녕 천인을 이렇게 천인 공로할 일을 하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부법이 뭐냐면 상지 안에는 뭐냐면 중용의 공부법을 하면요. 인간은 성으로는 똑같은데 그것을 선천적으로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 암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부류가 있다. 생이지지 안이행지의 성인과 학이지지 이행지의 분자와 권이지지 명강행지의 민이 있다. 그렇다면 이 존재들이 성인을 계속 성인 되게 하고 분자가 성인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이 분자 되게 하면서 분자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공법이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뭐라고 제시하냐면 성인한 공법은 지성법입니다. 지성. 그 다음에 분자의 공부법은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민의 공부법은 치복법입니다. 제가 나름으로 이런 각도에서 이 세 가지씩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으로 학설로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성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전부 이게 원문에 있는 걸 제가 따본 겁니다. 모든 존재들한테는 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의 근거는 천이라고 그랬는데 중용에서 이 천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의 본래 모습이 성이라는 겁니다. 천지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지자는 인지도야. 참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용에서. 하늘은 뭐냐 도대체 중용에서 한마디 말합니다. 하늘은 성이다. 참될 성자입니다.
이 성을 나중에 세 가지로 또 구별합니다. 그까지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참되다. 이 참된 것이 관계를 맺어서 존재화됩니다. 그 존재 중에 한 명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된 존재입니다. 그게 천명지위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된다면 그 성대로 살 수 있어요. 솔성지위도입니다. 근데 몸을 가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게 수도지위교입니다. 이게 성인은 말 그대로 내 생김 그대로 살아버려. 그게 지성입니다. 생긴 그대로 살아요. 생명 그 자체로 살아버리는 게 바로 지성법입니다. 성인이 사는 거. 성인은 그래서 내 자신에 충실해요. 성인의 공부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외부 대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내 몸의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에 응해서 사는 것, 지성법입니다. 그걸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놈한테 안 물어도 돼요. 왜? 내가 성이 존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참된 존재인데 그것이 내가 망각했거나 어쩔 때는 알고 어쩔 때는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합의지지 이행입니다. 그렇게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니 못 알았을 때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성기자입니다. 참되려고 하는 것, 이게 군자입니다. 이건 참된 대로 살아버린 거고 그 참되려고 노력하는 게 학문입니다. 배우고 묻는 것. 성인한테 배우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인한테 배우고 묻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존재들한테 그걸 있다는 게 압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그 다음에 외부 대상한테 끊임없이 묻고 배우는 그런 존재가 군자고 그 방법론이 학문입니다. 학문은 내적 학문과 외적 학문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문, 사변, 행이라고 해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따가지고 2글자씩 정리했기 때문에 학문만 들었습니다. 배우고 타인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나의 실상을 알아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군자입니다. 마지막에 치곡법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원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곡이라는 것은 부분 곡입니다. 이건 다 합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놈이 말을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하다가 아하 드디어 내가 이런 존재인 거구나 조금 어렴풋이 알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를 잡고서 사소한 하나를 잡고서 끝까지 하다 보면 바로 그 사소한 것과 도하고는 둘이 아니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 둘 넓혀가 가지고 군자의 세계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아하 이 하나와 이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이루게 됩니다. 그게 치곡법입니다. 구체적인 일상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실상을 확인해 나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부법이 치곡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용의 공부법은 3가지가 있는데 지성법과 학문법과 치곡법이 있다. 치곡법은 철저히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은 경험과 사유고 그 다음에 지성법은 말 그대로 내 내면의 소리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중용에는 지금 여타 사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공부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성법은 상근기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학문법은 중근기 공부법이고 치곡법은 하근기 공부법입니다.
마음 공부와 지성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권위지는 무슨 행지라 그러셨죠 아까? 명강의 행지요. 명강의 행지. 명강. 힘쓸면. 힘쓸면. 네. 명강이 힘쓸 강. 힘쓰고 힘써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거지 강도 됩니다. 어거지 강. 포기해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게 어거지라는 것은 흔쾌히 안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다가 어쩔 때는 자발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어거지 강입니다. 안이행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행해버리죠. 중용에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지금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루고 지금 이렇게 하는 면들이 크게 전부 논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들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조각된 글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엮어내는가, 일이관지 하나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서 중에서 중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이 순서도 원래 그 순서대로 하냐 그러면 논어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대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맹자가 이 책 나온 순서거든요. 거의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순서는 어떻게 보냐면 순서대로 배우지 않고 논어 아니 제일 먼저 대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 이런 식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성리학자들이 사설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대학으로 큰 체제를 잡으라. 큰 틀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삼광경 8.5으로 큰 틀을 잡아놨으니까 논어 맹자에서 그 틀을 채우래요. 알맹이를. 다시 한번 중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융에 관통시키랍니다. 근데 중용에서는 천과 인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중용을 제일 나중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사서 중에서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중용을 이리관지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이제 이분은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전부 쫙 아무리 낯선 거라도 갖다 놓으면 요리할 수 있어요. 왜? 중용이 거대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벌써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가능케 하는 천은 어떤 존재냐, 나와 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와 다른 존재는 어떤 관계냐, 천명주의성에서 그게 다 논의됩니다. 근데 왜 나는 천의 존재인데 어떨 때는 설성하고 어떨 때는 설성 못하는가? 왜? 내가 본래적 존재와 현 존재가 어떤 존재이가 하면 여기에서 설성주의도가 논의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가 현 존재에서 본래 존재로 돌아가는 방법론이 뭔가? 그게 수도주의교입니다. 모든 수양법이나 공부법이나 교육법이 이 수도주의교에서 다 논의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으로는 한 성인데 인식하고 실천하는 게 세 부류가 있다. 생지, 안행, 학지, 이행, 곤지, 명강. 왜 이 존재들은 이렇게 하냐? 바로 성 따라서 지성으로 살아버리니까. 학문 사변행을 하니까. 치고 가니까.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노력을 하냐 그러면 전부 다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또 매력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할전정 노력하면 본래성을 회복해 살 수 있다. 그 회복하는 또 방법이 치곡법이요, 학문법이요, 지성법입니다. 치곡, 학문,
지성. 지성법은 요즘 말하면 마음 공부, 명상, 수련 이런 게 지성법이고, 그 다음에 학문법은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하는 학문법입니다. 말 그대로 학문. 근데 여기에서는 이 덕행의 실천이 하나 포함됐다는 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적 탐구만 많은데 이 중용의 학문법은 지적 탐구와 함께 그것을 사태마다 실천하는 행위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치곡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상 경험 속에서 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치곡법입니다. 이런 큰 각도에서 중용을 읽어내시냐 그러면 중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용은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셋으로 말했는데 셋은 다시 하나로 환원된다. 선생님이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건데 예. 그러면 이행지. 이롭게 이롭게 여길 이자입니다. 이롭게 여겨서 그렇죠. 그걸 그걸 실천하는 행한다. 것. 예. 이롭게 여길 이자로 보여요. 예, 이롭게 여길 이자입니다. 아직 내가 그거라고 딱 하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일이 저렇게 따져보니까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일입니다. 그 판단을 내린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